알 수 없는 이유로 좀비가 된 사람들. 주인공인 준우는 통신이 두절된 채 자신의 집에 고립되어 부족한 물자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그러던 중 건너편 아파트에 또 다른 생존자인 유빈이 있음을 알게 되고 둘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게을러 빠진 영화입니다. 얼마나 게으르냐면 영화의 시작인 좀비 사태가 촉발하게 된 원인에 대한 이런 반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뭔 성경도 아니고 좀비가 있으라 했더니 있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오히려 이 시작 부분이 좋았었습니다. 좀비라는 존재 자체가 생경하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벗어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거나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보는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좀비 영화라는 장르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좀비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나 그들의 특성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뭐 저런 것들이 있겠거려니, 물리면 좀비가 되겠거려니 하고 납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좀비 탄생의 배경에 아주 신박한 설정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같은 좀비 영화라도 월드워 Z나 킹덤처럼 사태 해결을 위해 탄생의 설정이 중요한 영화가 있습니다. 반면 부산행처럼 좀비 사태에 직면한 주인공이 탈출을 위해 상황과 대처가 중요한 영화가 있습니다. 해결이냐 탈출이냐로 갈리는 스토리의 종착점이 영화 초반 설정의 디테일을 살리느냐 마느냐의 분기점이 되죠. 아파트에 각자 홀로 고립돼버린 준우와 유빈, 이 청년 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스토리는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탈출이고, 그러므로 좀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느냐는 크게 중요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는 좀비 창궐이 좋았습니다. 쓸데없는 설정 노름 없이 시원하게 시작되네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제 착각이었음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 설정을 제거한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았구나, 그냥 고민하기가 싫었구나. 자, 좀비 영화에 있어 큰 틀에서의 설정을 버리고 갔다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상황적인 디테일을 살려서 서스펜스를 주는 게 하나고, 오로지 비주얼과 액션에 의존하는 게 둘입니다. 둘 다 살리면 중책이고 그나마 하나라도 살리면 하책은 되는 것이죠. 이 영화는요, 상책 아래 중책, 그 아래 하책이 있다면 그 아래 있는 실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컷과 씬을 넘어 작품 전체의 완성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영화는 디테일이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조리 다요. 먼저 좀비를 봅시다. 살아있다에서 좀비가 가진 설정은 단 두 가지입니다. 식인 습성과 평소 인간일 때 하던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정. 식인은 이미 익숙한 설정이니 넘어가고, 인간일 때 하던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설정은 두어 번 써먹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장면과 소방관 좀비가 줄을 타고 오르는 장면에서 나름 효과적으로 써먹죠. 그 외에는요? 없어요. 도대체 이 좀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극중 유빈이 물건을 넘어뜨려낸 소리에 좀비들이 우르르 몰려가 유빈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보면 그들은 청각이 아주 예민한 듯 보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영화 종반부 주인공이 쏜 총소리를 듣고 몇 동 몇 층까지 맞춰서 달려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렸다면 그 장소가 몇 동이고 몇 층인지 맞출 수 있는 분? 설사 좀비들이 청각에 있어 아주 초감각을 지녔다 칩시다. 준우가 집안에서 가구들을 다 때려 부수며 발악하는 장면에서 왜 좀비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 걸까요? 너무나 슬프고 원통한 준우의 감정에 이입해 그를 동정해서, 그래요, 내가 암만 좀비라도 저렇게 슬퍼하는 사람을 잡아먹는 건 그건 진짜 아니여 라고 생각이라도 한 걸까요? 또 준우가 옆집에 숨어 들어가 소위 파밍을 하며 이런저런 물자들을 챙기는 장면에서 좀비는 준우가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챙기는 걸 다 기다려주고 나갈 때쯤에야 덤벼듭니다. 아니, 그렇게 소리에 예민하다며 깜빡 잠이라도 들었던 건지 어쩜 그리 주인공 편의에 맞춰 행동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물들을 볼까요? 영화 초반을 보면 준우는 꽤나 이름 있는 게임 스트리머로 보입니다. 저는 그가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벌어지거나 해결되는 뭔가가 있을 줄 알았어요. 개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회사원이어도 됐고 대학생이어도 됐고 백수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체 주인공이 스트리머라는 설정을 왜 한 거죠? 설마 옆집에 들어가서 물건 챙겨올 때 파밍 좀 해볼까? 라는 대사 하나를 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가 하는 게임처럼 홀로 고립돼 살아남는 상황에 대한 은유를 위해? 그럴 거면 그냥 게임하는 장면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데 굳이 직업이 스트리머임을 적시하고 가는 이유가 뭔데요? 집안에 남은 식량들을 쭉 늘어놓는 장면을 보면 온갖 군것질거리만 가득합니다. 자취생이면 몰라도 4인 가족이 사는 집에 쌀이 하나도 없다고요? 온 가족이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느라 밥을 아예 안 드시는구나. 어쩐지 스팸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니.
한 달이 지나도록 자라지 않는 머리카락이나 멀끔한 얼굴,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라면을 쳐 끓여 먹는 어이없음은 말하는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유빈이란 인물은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적 캐릭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소공포증이 이때놓고 갑자기 공포를 극복하고 레페라강을 한다거나 심지어 좀비들이 가득한 곳으로 뛰어들어 피켓을 들고 무쌍을 찍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겠죠. 그 밖에 여타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이나 허점이 많은 부분들은 다른 리뷰들에서 언급한 부분이니 더 이상은 말해봐야 듣는 사람도 지겨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비주얼을 보여줬느냐? 당연히 아니죠. 좀비 분장이나 그들의 액션은 사실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사지가 다 뒤틀리며 꺾이면 됐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이 영화가 얼마나 성의가 없냐면 하다못해 그 흔한 바람 캐릭터가 없습니다. 8층에서 주인공 둘을 아내 좀비에 먹이려는 아저씨는 바람 캐릭터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아저씨는 엄밀히 따지면 서브 빌런이지 보는 내내 주인공을 방해하고 관객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바람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 바람 캐릭터란 게 특히나 생존과 관련된 영화에서 클리셰지만 영화를 쫄깃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새끼 감염됐어! 이 새끼 감염됐어! 앞서 말했듯 우리는 이미 많은 좀비 영화들을 통해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대충 예고편을 보거나 설정을 살짝 들어도 견적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살아있다의 예고편을 봤을 때 저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제껏 다른 좀비 영화들은 주인공들의 경로가 수평적으로 먼 곳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영화는 배경이 고립된 아파트다 보니 수직적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연히 횡적인 이동보다 동선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물론 아리씨나 쿼린틴처럼 고립된 아파트에서의 좀비물이 있었긴 하지만 아파트 바깥은 아직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거길 벗어나면 됐거든요. 그에 반해 살아있다는 이미 아파트 바깥에도 좀비가 득실됐기에 대체 저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전 좀 맞아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영화를 최소입니다. 최소 절반 값에 볼 수 있는 쿠폰이 있고 2. 해당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새로 개관하여 프로모션으로 티켓 값의 2배 정도 되는 굿즈를 매점에서 증정한다면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당신의 발걸음은 가벼울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재밌잖아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